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7일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의 디자인과 대략적인 스펙이 유출되었는데요. 스펙 중에서도 크게 돋보였던 부분은 AMD의 GPU, RDNA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과 2억 화소 카메라, 그리고 UDC였습니다. 시작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주목할 점이 모두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잠시 삼성전자 자랑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A15 바이오닉 칩셋을 개발하여 탑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계만 해당되는 것이지 양산은 TSMC가 하는 것이죠. 아이폰에 UDC가 탑재되거나 폴더블이 나온다면 그것은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일 테고요. 아이폰의 상위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다면 그것은 소니의 차기 이미지 센서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립은 폭스콘에서 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부터 설계, 제작, 조립을 혼자 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세계 그 어떤 기업도 해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삼성전자만이 가능하고요. 인텔의 파운드리 능력이 사실상 경쟁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5나노 이하의 선당 공정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한 것이죠. 세계 1위 기업 애플의 입장에서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의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있어서는 안 될 돌연변이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존재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업부가 다변화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선을 지키는 편인데요. 삼성전자라는 외계에서 날라온 문어발식 기업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문어발 하나하나가 세계 1위, 2위를 다툰다는 게 더 무서운 것이죠. 이만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갤럭시 S22의 디자인을 보시죠. 가운데 커다란 카메라가 먼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저 카메라가 2억 화소 카메라입니다. 화소가 높다고 하여 화질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이폰에 탑재된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1200만 화소지만 픽셀이 크기에 광량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애플의 소프트웨어 보정 능력으로 1억 화소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사진을 찍어내는데요. 현재 소니의 이미지 센서 중 고화소 이미지 센서는 64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소니가 1억 화소의 벽을 깨기도 전에 삼성전자는 2억 화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화소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올해 2월 23일 아이소셀 GN2를 출시했는데요. GN2는 5000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자동 초점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전 제품보다 픽셀을 키워 광량을 36% 증가하여 더 밝고 선명한 사진과 저조도의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6월 10일 세계 최초 0.6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센서를 가지고 있는 5000만 화소 아이소셀 JN1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픽셀 크기를 0.7에서 0.64 마이크로미터로 줄이면서 16%나 픽셀 크기를 줄였고 이것은 포맷의 모듈 높이를 10% 줄여 얇은 디자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 일명 카툭튀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모듈이 높아져 튀어나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듈의 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졌고 그 낮아진 모듈에 비해 화질이 좋아지며 이미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8개에서 9개의 굴절 렌즈로 만들기 때문에 두께를 줄일 수 없어 얇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심화되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6월 10일 발표한 아이소셀 JN1은 모듈 높이를 10% 줄여 카툭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의 해법은 기존의 굴절 렌즈의 성능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두께는 1만 배 얇게 만들 수 있는 메타 물질을 활용한 렌즈의 혁신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양산까지 오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한동안은 기술력으로 모듈 높이를 더욱 낮게 하는 방법만이 카툭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메타물질 렌즈만 양산 가능하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의 두께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도 카툭튀가 전혀 없는 디자인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이소셀 JN1은 픽셀이 받아들이는 빛의 손실과 픽셀 간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여 전작 대비 16% 향상시켰고 인터신 HDR로 명암의 표현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아이폰과 비교하면 화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안부의 표현에 있어서만은 항상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한 것인데요. 아이폰과 비교하면 화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안부의 표현에 있어서만은 항상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한 것인데요.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JN1에 처음 적용된 더블 슈퍼 PD는 자동 초점에 활용하는 픽셀 수를 2배로 늘려 60% 적은 광량에서도 빠르게 초점을 잡아줍니다. 갤럭시 S20 출시 당시 100배 줌을 선전하며 저조도 환경에서의 달 촬영 등을 내세운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의 100배 줌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화질 노이즈도 매우 심했고 특히 CF처럼 달 사진을 찍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극악의 셔터 스피드와 느린 초점이었는데요. S21로 넘어오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졌고 S21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간 대비해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한 사진 노이즈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편감을 조금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바로 더블 슈퍼 PD 기능인데요. 60%의 적은 광량에서도 초점을 빠르게 잡는다는 것은 저조도 환경에서 압도적인 촬영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2019년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52.7%였지만 지난해 50%의 선이 깨졌죠.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17.6%에서 2% 높였는데요. 소니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2019년 35.1%에서 28.3%로 좁혀졌고 올해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이미 기술력으로 소니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소니가 화소수를 늘리기보단 광량에 집중한 반면 삼성전자는 투트랙으로 화소수도 늘리면서 광량을 늘린 사이드 제품을 같이 출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니의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타겠죠. 여기서 또 전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반도체의 범용성으로 인한 시너지인데요. 기존 반도체의 원리는 같기에 반도체 생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삼성전자여서 점점 기술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점유율은 여전히 소니가 압도하고 있지만 점점 좁혀지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되고 있기에 그래도 점유율이 버티고 있는 것인데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애플도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보정 능력이 뛰어나 아직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품질에 밀리지 않고 이따금씩 더 좋은 사진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는 다소 밀리지만 삼성전자는 전공법으로 이미지 센서의 품질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격차가 의미있게 벌어진다면 아무리 애플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구글한테 소프트웨어의 반만 배워서 잘 탑재해도 아이폰을 씹어먹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삼성전자는 이제 사진은 거의 비슷해졌으나 동영상은 여전히 그 격차가 의미가 있기에 동영상 촬영 능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소프트웨어를 좀 보완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점유율은 소니가 47.9%, 삼성전자가 19.6%인데요. 올해 얼마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